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예,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트랜지언트 엑스큐션 어택을 막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이제 하드웨어 그 보안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미티게이션즈도 이제 쓸 수가 있긴 하겠지만 소프트웨어 미티게이션즈는 아무래도 그 퍼포먼스 상으로도 그 오버헤드가 이제 좀 많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하드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문제를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하드웨어로 이제 해결하는 것이 그래도 많이 이제 퍼포먼스 상으로도 이점이 있고 또 뭐 퍼포먼스 상의 이점이죠. 네, 소프트웨어가 이제 복잡해지는 것을 또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구조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런 보안에 대해서 이제 디펜스하는 보안 공격에 대해서 이제 디펜스를 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 특히나 이제 스펙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했지만 이게 버그가 아니라고 했죠. 버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이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 그 리눅스 상에서 이제 버그를 이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CPU 버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스펙터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커머디티 프로세서, 그러니까는 지금 팔리는 뭐 인텔이나 AMD 아니면 ARM처럼 이제 팔리는 프로세서에 이제 적용이 돼 있지는 않지만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그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이제 리즈너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면은 뭐 언젠가는 그 하드웨어에 이제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약간 지금까지는 이제 프로세서 내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DRAM,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의 이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뜯어보면은 뭐 서버든 아니면 데스크탑, 요새는 그 셀폰, 그러니까 핸드폰은 이제 많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로는 랩탑을 이제 또 많이 쓰시고요. 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컴퓨터를 뜯어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렇지만은 뭐 저도 그렇고 뭐 사실 컴퓨터 조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립 컴퓨터, 특히나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그런 랩탑이나 이런 컴퓨터에 비해서 이제 좋기 때문에 뭐 이제 데스크탑을 이제 조립을 해서 이제 쓰는 사람들도 아직은 있겠죠. 예, 분명히 이제 그 부품들을 팔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메모리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그 DRAM, 특히나 이제 DRAM, 이제 어떻게 이제 컴퓨터에 이제 달려 있는지 뭐 잘 아시리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DRAM이라는 거 여기 CPU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CPU가 있으면은 DRAM은 사실은 익스터널 메모리로 존재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이제 DRAM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시큐리티, 그 보안, 구조적인 이제 보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한 부분들은 그 CPU 내부, 그러니까 프로세서 내부의 그런 보안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캐시라든지, 뭐 인터커넥션 네트워크, 뭐, 뭐 메모리 컨트롤러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블록들은 사실은 이제 CPU 내부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CPU 그 내부 구조의 어떤 문제로 인한 그런 보안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DRA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익스터널 메모리죠. CPU에 붙어 있는 엑스터널 메모리고, 보통 이제 메인 메모리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메인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익스터널 메모리, 그러니까 거의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DRAM에 저장되어 있고요. 그, 그 데이터를 가지고 CPU로 이제 옮겨와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거의 그게 이제 컴퓨터가 이제 동작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사실 DRAM 같은 경우에는 CPU에서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부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 보면은 CPU랑 DRAM 사이에 이제 버스가 존재하죠. 이 DRAM 버스가 존재하는데, 이 버스를 통해서 뭐 약간 이제 보안적인 그런 이슈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DRAM 자체가 이제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게 메인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 CPU에서 도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에 의해서 또 쉐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보안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그런 하드웨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DRAM이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이제 쉐어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데이터를 스닉하는, 그러니까는 몰래 이제 읽어오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공격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패시브 어택이라고 이제 배웠죠. 그런 패시브 어택의 역시나 이제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롤해머라는 이제 액티브 어택, 그러니까는 DRAM을 그 액티브하게 DRAM에 이제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이제 비플립을 시켜서,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이제 모디파이 해가지고 그 모디파이 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보안 공격을 이제 이용하겠다, 이런 취약점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로 해머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런 로 해머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RAM의 사실 로 해머라는 거는 스펙터랑 더불어서 꽤 유명한 그런 이제 DRAM의 이제 vulnerability 취약점이 이제 되겠는데요. 사실 근데 스펙터만큼은 그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 로 해머가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DRAM의 reliability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그 reliability 이슈라는 건 뭐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메모리라고 이제 DRAM이 이제 메모리잖아요. 네, 메모리죠. 메모리의 이제 주된 그런 뭐랄까 목적? 목적이라고 하면은 메모리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스토리지고요. 그 데이터를 저장을 했을 때 이 데이터의 값이 사실은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익스펙트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하드웨어에서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사실은 이게 뭐 진짜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게 어떤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게 charg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electric charg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렉트론들이, 전자들이 어딘가에 이제 저장돼 있는 그런 형태로 사실은 데이터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전하가 이제 많이 저장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는 좀 더 이제 전하가 이제 마이너스 띄고 있으니까는 마이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플러스 전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이제 그 뭐랄까 부족한 경우에도 이제 플러스 전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anyway 우리가 이제 플러스 전하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또 이제 플러스 전하가 이제 저장돼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DRAM이나 이제 모든 메모리 이제 디바이스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플러스 전하가 이제 어떤 셀,
그러니까는 전화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이제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플러스 라는 볼티지를 이제 가지게 되고요. 플러스 볼티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는 요 기준 볼티지보다 약간 높은 볼티지를 가진다.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에서는 얘를 1이라고 보고 그냥 그라운드 0에 가까운 전화는 뭐 이거 그라운드가 이제 뭐 진짜 0이 아니라 이제 기준 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0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전화가 이제 많이 저장돼 있으면은 1이고 그다음에 요 플러스 전화요. 플러스 전화가 많이 저장돼 있으면 1 아니면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전자기학적인 그런 그 뭐 지식이 이제 좀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디지털 시대다 해서 아주 쉽게 모든 데이터를 1이다 0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전화들이 이제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전화에 저장된 전화의 양으로 우리가 1이냐 0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리얼 월드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아날로그 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아날로그 같은 그런 연속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얘보다 높으면은 얘는 1이야. 그러니까 얘보다 낮으면은 0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그 전기 기기에서는 이게 보통 볼티지, 그러니까 전위를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어떤 우리가 스트레스홀드를 가지고서 얘보다 높으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다는 이유는 어떤 그 전하의 양이 우리 아날로그에 살고 있으니까는 뭐 요 근처에서 이제 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는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는 이제 좋은 메모리를 이제 쓰고 싶어 하는데 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 플러스 전화가 어떤 우리가 이제 셀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창고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창고에 어, 네, 어, 어떤 창고에 이제 이게 저장돼 있는데 네, 이게 창고에 이제 저장이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조금씩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화가 빠져나가면 얘가 양이 뭐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더 밑으로 들어가면은 얘는 0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래야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좋은 메모리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렇게 데이터가 어떤 뭐 이슈든 아니면은 뭐 그 아니면은 요 서킷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런 일렉트릭 디바이스를 뭐 시모스 서킷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뭐 그냥 말하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하고 이제 메탈의 조합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섞여 있는 그걸로 이제 디자인을 한 그런 그 이제 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얘도 이제 낡아집니다. 우리가 옷 같은 거 오래 입으면은 옷에 구멍도 나고 옷이 이제 낡아지는 것처럼 사실 전기 회로도 오래 쓰면 낡아집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낡아져서 뭔가 이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그 데이터의 이제 밸류가 변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reliability issue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reliability라고 이제 하면은 보통은 뭐 믿을 만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랄까 그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신뢰성? 신뢰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신뢰성. 예, 그 신뢰성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요 reliability 이슈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신뢰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거에 있어서 발생하는 약간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low hammering attack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우리가 low hammering attack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이제 DRAM의 이제 구조를 약간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low hammer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DRAM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제 메모리라는 게 무엇냐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메모리라는 거는 사실은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디바이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공간에, 작은 공간에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어떤 물건들을 작은 공간 안에서 많이 저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레귤러하게 그 어떤 물건들을 이제 쌓아 놓으면은 그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이 메모리 디바이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모리 디바이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이제 이 위치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겠고, 그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에 따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리드를 하냐, 라이트를 하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냐, 아니면 데이터를 읽어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메모리가 동작을 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저장을 하려면 제가 이제 말했듯이 레귤러하게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 레귤러하게 가장 그 좁은 에어리어에 레귤러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처럼 저장을 하면 됩니다. 뭐 아파트 보면은 똑같은 구조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 있죠. 그러면은 쌓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저장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요 메모리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요 어드레스가 데이터가 저장된 그런 공간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드레스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어떤 저장된 공간에서 이 어드레스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읽었다, 썼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메모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메모리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이렇게 레귤러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어드레스로 우리가 액세스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우리가 호스가 사실은 이 어드레스가 되겠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 사람들이니 뭐 데이터 비슷한 뭐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는 어떻게 이제 저장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적으로 이제 작동을 해야 돼요. 그 전기적으로 이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을 메모리에서는 빗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빗셀. 이 빗셀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긴 한데 사실 다르게 말하면은 사실은 전하, 그러니까는 뭐 일렉트론이라고 사실 말을 해야 되는데요. 전하, 차지라고 이제 일렉트릭 차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전하를 저장하는 공간을 우리가 빗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빗셀에는 두 개의 이제 와이어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워드 라인에 이제 연결된 와이어가 있고요. 하나는 이 빗 라인에 연결된 와이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 스토리지 빗, 요 빗셀에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겠고요. 전하가 사실은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워드 라인이 이 전하에 대해서 여기 이제 어떤 뭐 문이 있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 얘를 여기가 이제 그 전화를 이제 읽으냐 전화가 이제 통하는 문이라고 이제 하면은 요 워드 라인을 통해 가지고 요 문을 문엔 오프를 시켜줍니다. 워드 라인이 1이 되면은 얘가 오픈이 돼가지고 전화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0으로 하면은 요 문이 오프가 돼가지고 전화가 이동을 하지 못하는 일단 스토어가 된 그래서 저장이 돼 있는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메모리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구조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그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그러니까는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메모리가 있죠. 사실은 뭐 우리가 많이 쓰는 DRA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 안에 들어가는 SRAM이 있고, 우리가 이제 SSD에서 많이 쓰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도 역시나 존재를 하고요. 이런 모든 형태의 메모리는 이런 워드 라인과 비트 라인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메모리 빗셀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 라인이 지금 우리가 이제 컨트롤 라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빗셀에서 이 빈 라인을 통해 가지고 전하가 이동해요. 전하, 그 일렉트릭 차지가 이동하는데 그 일렉트릭 차지가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뭐 리드냐, 라이트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드레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어드레스가 디코더를 통해서 각각의 이제 워드 라인을 액티베이션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워드 라인은 사실은 이 워드 라인이 하나가 빗의 하나에만 연결돼 있으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워드 라인은 요 여러 개의 빗에 한꺼번에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얘가 이제 1이 되면은 이 빗셀들이 연결된 빗셀들이 다 ON이 되는 거죠. 다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요 빗셀에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빗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데이터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라는 것은 하나의 워드 라인에 연결된 이 워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워드 라인에 여러 개의 빗셀들이 이제 한꺼번에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word라고 합니다. 하나의 워드 라인에서 이제 작동하는 그 빗에, 그러고 우리가 이제 word라고 하고요. 그러면 각각의 이 빗셀들이 빗 라인에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이 빗 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메모리의 이제 그런 기본 구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DRA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8빗씩 우리가 읽어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DRAM의 내부는 또 이제 다른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DRAM에서 한 번에 읽어오게 되는 데이터의 이제 크기는 이제 8빗 바이트 단위로 이제 읽어오게 되고, 물론 이제 버스트하게 이제 읽어오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64빗 정도씩 읽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그 DRAM에서 읽어오게 되는 핀수, 이거 사실 8빗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핀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적게 이제 가지는 것이, DRAM 내부는 크게 많이 읽어올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좋고요. 어쨌든 요 8빗이 이제 읽어오게 되는 거는 이거는 그 버스 위스 때문에 그 CPU랑 이제 DRAM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했죠. 익스터널 버스로.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CPU랑 DRAM을 익스터널 버스로 연결하려면 CPU에 이 핀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역시나 DRAM 칩도
핀이 이제 필요하고요. 근데 이 핀이 비싸요. 그래서 핀 수를 웬만하면 줄이는 것이 칩을 만들 때 좋습니다. 괜히 엄한 핀을 이렇게 하는 거는 뭐랄까 아주 그 코스트를 늘리는 그런 뭐랄까 죄악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핀이 비싸기 때문에 엑스터널 버스는 무조건 거의 이제 핀 수를 적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그 듀램 칩 하나의 칩하고 이제 그 CPU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 위스는 8빛이에요. 무슨 이제 버스트로 읽고 그다음에 뭐 더블 데이터로 읽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읽는 데이터량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8빛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DRAM이라는 건 뭐냐? 이게 모든 메모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요 빗셀이 있고 빗셀이 워드라인과 빗라인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월드라인은 요 빗셀을 on and off 시키는 거고요. 액티베이션이냐 얘가 이제 이 빗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읽어내느냐 이런 거를 워드라인이 이제 온오프를 컨트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빗라인을 통해서 전화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메모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딴 거는 뭐 있나요? 예, 마그네틱 베이스드 스토리지가 있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이제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그 암이 있고 그 헤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반도체 메모리들은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빗셀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만 이제 바뀝니다. 이 빗셀에 따라서 어떤 거는 SRAM이 되고요. 어떤 거는 이제 DRAM이 되고요. 어떤 거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RAM은 이렇게 빗셀이 이렇게 생겼어요. DRAM을 이제 보게 되면은 워드라인이 요 C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게이트의 한쪽 그 CMOS 트랜지스터의 뭐 한쪽 게이트 말고 드레인 혹은 소스가 뭐 드레인이라고 하면 어쨌든 드레인 or 소스가 빈 라인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쪽은 캐패시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캡이에요, 캡. 예, 그 이게 약간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전기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하드웨어라는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적으로 이제 동작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뭐 배경 지식으로나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사실 로해머라는 것이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사실 공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네, 로해머를 이제 하려면 이해를 하려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여기 이제 캐패시터가 이제 존재해요. 그래서 듀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트랜지스터를 한 빗셀당 하나의 트랜지스터를 쓰고 하나의 캐패시터를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전기 회로를 들으셨으면 이제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온오프 스위치예요. 온오프 스위치. 아까 말했듯이 이 워드라인에 따라서 얘가 연결되느냐 연결이 안 되느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워드라인이 1이 되면은 요 빈라인하고 요 캐패시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워드라인이 0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끊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D램 요 시모스 트랜지스터, 모스 트랜지스터, 시모스가 아니죠. 이 모스 트랜지스터가 하는 게 요 온오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는 캐패시터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워드라인을 1로 만들어 가지고 얘를 ON 시켰어요. 그럼 여기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스위치예요, 스위치.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쓰겠다. 사실은 이제 플러스 전화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가 1이니까. 그래서 전화를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들어서 얘를 오프로 시키면은 여기 저장된 전화들이 여기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수도꼭지 같은 겁니다. 여기 막혀 있으니까는 전화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읽고 싶으면은 다시 얘를 1로 시키면은 여기 이제 ON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됐던 전화가 어쨌든 이게 물 같은 거니까는 이 볼티지가 빈 라인에 이제 우리가 세팅한 볼티지보다 이제 더 높게 되면은 전화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빈 라인의 그 볼티지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볼티지가 올라가는 거고 아 여기에는 1이 저장돼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런 DRAM의 동작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동작은 이제 간단한데 이거를 이제 뭐 세상에 이제 간단한 건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테크닉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DRAM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리퀴즈예요. 차지 리퀴즈. 우리가 수도꼭지가 이제 많이 오래돼서 이제 잘 안 잠긴다면 물이 똑똑똑똑 이제 흐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리퀴즈라고 얘기합니다. 리퀴즈라고 얘기하는데 그 D램에서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거는 이거예요. 트랜지스터. 이 모스 트랜지스터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워드라인에 따라서 모스 트랜지스터가 ON이냐 오프냐 이런 걸수록 스테이터스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제 수도꼭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물이 흐른다. 이거 우리가 제가 이제 리퀴지라고 했잖아요. 얘는 그거는 그 뭐랄까 소자예요. 소자. 전기 소자. 그리고 얘는 전기 소자에서 얘는 완전한 수도꼭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0을 줬을 때 아까 여기가 이제 막힌다라고 했잖아요. 막힌다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를 완전히 끊는 건데 사실 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자가 그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은 그런 아주 완벽한 인슐레이터는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뭐 그럼에도 좋은 인슐레이터는 이제 전자의 흐름을 이제 거의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 얘는 아주 이제 소자가 작기 때문에 전자의 흐름을 완벽하게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0으로 돼 있지만 오프 상태로 돼 있지만은 그 사실은 여기 들어있던 차지들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계속 이제 탈출을 하고 있어요.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리퀴지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꼭지 우리가 이제 탱크가 있고요. 요 탱크에 이제 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수도꼭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수도꼭지가 완벽한 수도꼭지가 아닌 형태입니다. DRAM이라는 건. 이 차지는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DRA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데이터는 그냥 사라져요. DRAM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전기가 연결이 돼 있어. 전기 끄면은 그냥 다 사라지죠. 근데 전기가 연결이 돼 있어도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은 DRAM에 저장된 데이터는 다 사라집니다. 다 이렇게 흘러나가게 돼요. 이거 우리가 이제 리퀴지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제 D램은 우리가 메모리를 쓸 수가 없겠죠. 네, D램은 메모리를 쓸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이제 만약 여기를 어느 정도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빠져나갔을 때, 여기가 데이터가 빠져나갔네? 다시 채워야겠다. 그렇다면 물을 다시 채우자. 이거를 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을 채울 때 얘 물이 1이었는지 0인지는 이제 파악을 해야죠. 네. 그 파악이 될 때 걔를 다시 채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드램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이게 다 빠져나가기 전에, 여기 물이 있었네, 없었네를 이제 파악을 하고 다시 물이 있었으면 물을 집어넣고, 물이 없었으면 그냥 놔두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간직을 할 수가 있죠. 예. D램은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줄줄줄 새고 있기 때문에 그걸 D램에서는 리프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프레시라는 거는 뭐 별게 아니라 D램에 저장되어 있는 D램 B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번 읽어내요. 읽어내면 우리가 그 데이터가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똑같은 데이터로 다시 D램에 써줍니다. 아니 똑같은 데이터를 써준다는 거는 우리가 그 전화를 채운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제 이게 빠져나갔으니까는 빠져나갔지만 1이나 0이냐 그러면 우리가 뭐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많으면 1이고 적으면 0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내서 1인지 0인지 판단을 하고 그 값에 따라서 다시 전화를 여기를 보충을 해줘요. 그걸 우리가 리프레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D램이 사실은 D램 컨트롤러가 CPU에 붙어 있는데 이거 동작이 꽤 복잡합니다. D램 자체가 또 사실 모든 메모리가 마찬가지예요. 뭐 플래시 메모리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각각의 그 가지고 있는 피지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자체가 그 메모리를 매니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 이제 기술이고요. 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데이터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램 같은 경우 또 뭐 아주 간편하게 그 D램에 이제 그 클락 프리퀀시에다가 그 다음에 뭐 더블 데이터 레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2를 곱해주고요. DDR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수, 그 CPU랑 연결되는 버스의 그 빛 위스를 이제 곱해주면 이게 이제 D램의 밴드위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아이디어는 그런 밴드위스고요. 근데 D램 같은 경우는 이 리프레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리프레시가 이제 별게 아니라 읽었다가 다시 써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 동작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된 셀에 대해서. 데이터가 저장된 지 오래된 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프레시가 필요해서 이 리프레시를 하는 동안에는 듀램을 쓸 수가 없습니다. 듀램을 쓸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냥 리드 라이트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듀램을 못 써요. 막히는 거예요. 듀램 쓰는 게. 사실은 이 밴드위스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밴드위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팩터에 의해서 점점 낮아지게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리프레시 때문에 우리가 풀 밴드위스를 쓰지 못합니다. 리프레시라는 거는 다시 디램 스펙이 이제 다 정해져 있고요. 어쨌든 그 스펙에서 이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리프레시 주기에 따라 가지고 디램을 한 번씩 CPU가 읽었다가 다시 써주고 읽었다가 다시 써주고 물론 CPU 가는 게 아니라 디램 컨트롤러 가는 건데 그런 작업들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D램의 어떤 특징이고요. D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 D램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로라는 게 있고 그 로에서 이제 읽어오는 컬럼이 있는데 이 로라는 거는 약간 그 아까 이제 이 메모리 구조에서 이제 말을 했잖아요. 이 메모리 구조에서 이 하나의 워드 라인으로 총 읽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데이터의 이제 그룹을 우리가 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8빗보다 커요. 그러니까 어차피 디오램 내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크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핀을 소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어쨌든 로 어드레스가 그, 그 어떤 요 위치를 그 포인트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워드 라인이 1로 돼가지고 여기가 액티베이션이 되게 됩니다. 로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뭐 그런 다음에 사실 듀램이 아까 그 뭐랄까 이게 이제 디지털이긴 하지만 모든 칩은 아니 아날로그라고 이제 보통 할 수가 있겠는데 요 메모리 디바이스는 특히나 그 빗셀이 있고 그 빗셀을 읽어드리는 그런 또 로직들이 존재하는데 거기가 다 아날로그처럼 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인데 그 애날로그에서 이제 그 DRM에서 이제 그 빗셀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센스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고 요거 이제 디지털적으로는 이제 로우 버퍼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퍼랑 비슷하게 동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퍼가 뭔가요? 버퍼라는 것이 데이터를 그냥 뭐랄까 잠시 이제 저장을 해놓는 그런 그 블락을 우리가 버퍼라고 부르죠. 버퍼라고 부르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 DRAM에서 이제 센스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로우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하나의 워드라인을 액티베이션 시키면은 그 액티베이티드 된 그런 빗셀에서 그 데이터를 쫙 읽어와요. 한꺼번에 쫙 읽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로우 버퍼에 저장이 돼요. 로우 버퍼에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일부 빗만 다시 컬럼 어드레스로 셀렉션을 해가지고 그 로우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그 넓은 빛 중에서 일부의 빛만 다시 선택을 해서 읽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드램 컨트롤러라는 드램의 이제 스펙을 보게 되면은 도대체 어드레스가 어떻게 어드레스로 사실은 가는 건데 이 어드레스가 뭐 로 어드레스, 컬럼 어드레스 그리고 이제 랭크, 뭐 랭크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꽤 복잡한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듀램의 하나의 뱅크가는 세퍼레이티드 메모리 모듈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듀램은 이렇게 로 어드레스랑 컬럼 어드레스 그다음에 이제 로 버퍼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동작에 따라서 그 읽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은 CPU에서 컨트롤하게 되는 어떤 커맨드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램이라고 하면은 그냥 메모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메모리라는 것이 뭐 그렇게 우리는 그냥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D램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간단한데 D램을 컨트롤 하려면은 그게 어려워요. 네, 아까 그래서 로우 버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했는데 사실 이 로우 버퍼라는 것이 보통은 이제 센스 앰플리파이어라고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번 그 데이터를 이제 로우 버퍼에 이제 채워주게 되면은 걔를 이제 컬럼 어드레스를 통해서 셀렉트를 해서 들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실은 요 로우 버퍼에 이제 하나 채워지게 되는 요 전체의 요 그룹 오브 빗을 우리가 크게 또 페이지라고 해요. 요 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나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페이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건 이제 DRAM에서 말하는 이제 페이지고요. 뭐 이렇기 때문에 그 DRAM의 그런 어떤 피지컬적인 동작이 이제 또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기 때문에 이게 같은 롤을 읽느냐 아니면 다른 롤을 읽느냐 아니면 뭐 다른 같은 뱅크를 읽느냐 다른 뱅크를 읽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타이밍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데이터를 읽어오는 타이밍이 다 달라지게 돼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데이터가 로에 존재하는 경우에요. 이미 그 버퍼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퍼링이 존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걔 같은 경우는 그냥 컬럼 어드레스만 줘가지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새로운 페이지를 읽어야 된다. 새로운 로우 어드레스로. 그럴 경우에는 얘를 다시 돌려보낸 다음에 그 빗셀로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그걸 이제 우리가 클로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빈 라인을 그 지정된 볼티지로 다시 싹 조절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정지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이제 프리차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해당되는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읽어옵니다. 이건 이제 오픈이라고, 그러니까 오픈이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이제 좀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잘 정리를 한 것이 이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로우 버퍼가 어떻게 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그 데이터가 읽어오는지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요 클로즈드 로에서 읽는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로우 버퍼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페이지를 새로 읽어야 되는 그 케이스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여기 이제 프리차지가 이제 돼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프리차지라는 거는 각각의 빗 라인을 지정된 볼티지로 이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그런 작업인데 그게 이제 다 돼 있다고 하면은 이제 클로즈드 로라고 하면은 좀 그 이제 로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지정된 페이지를 액티베이션을 시켜줍니다. 그 이제 오픈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이제 오픈되면은 뭐냐 수도꼭지 여는 거니까 오픈이 되면은 걔가 이제 쭉 센스 앰플리파이어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센스 앰플리파이어 그 차지가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건데 그 변하게 되는 그 볼티지를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사실은 읽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요 캐패시터에 저장되는 아주 적은 양의 물이 여기 찰랑찰랑 돼 있는 이런 어떤 여기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변했나? 안 변했나? 이걸 체크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조금 변하니까는 이제 센스 앰플리파이어는 그 작은 변화를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가 액티베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롤을 오픈한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 전화들, 차지들을 일렉트릭 차지들을 로 버퍼에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로 버퍼에서 컬럼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들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걔를 클로즈를 시켜줘요. 다시 돌려보내고
이게 읽어오면은 아까 말했 읽어온다는 거는 이 차지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었는데 한번 읽으면은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얘를 데이터를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로버포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얘를 그 데이터를 써준 다음에 클로즈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빈 라인에 볼테이지를 맞춰주는 거를 우리가 프리차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램에서 이제 요 데이터가 이제 로우 버퍼에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작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로우 버퍼에 있다 하면은 뭐 액티베이션이나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고 그냥 거기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디램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좀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디램에서 이 차지라는 거, 그 일렉트릭 디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릴라이빌리티에서 릴라이빌리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디램에 저장된 데이터라는 것이 그렇게 믿을만 하지는 못하다. 물론 이제 믿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CPU 그런 컨트롤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리프레시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디램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스펙에 맞게 릴라이어블한 그런 디램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자, 디램이라는 거는 제가 말했듯이 이 메인 메모리예요. 컴퓨터에서 쓰는 메인 메모리고 사실 또 디램이 안 들어가는 특히나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 디램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왜냐면 메인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냥 뭐 스마트폰이든 어디든 컴퓨터가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곳에는 디램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먹고 사는 것도 디램이 안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들이 사실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먹거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디램도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작은 공간 안에 똑같은 공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결국에는 많은 공간 안에 데이터를 요 물건을 많이 저장을 하려면은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일렉트릭 차지를 저장을 하는 건데 그 아까 이제 D램에 이제 빗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CMOS 트랜지스터랑 캡. 결국에는 똑같은 면적에다가 더 많은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얘랑 얘를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죠. 얘를 작게 만들면은 그만큼 이거 이제 탱크니까 전화가 더 적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또 얘를 작게 만들면은 얘는 이제 수도꼭지인데 수도꼭지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전화의 양이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이제 점점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그 빗셀의 사이즈가 이제 계속해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런 릴라이벌티 이슈에 대해서는 메모리는 취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가 더 적게 저장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빗셀을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 그 수도꼭지 모스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릴라이블티 이슈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DRAM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charge based 메모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특성은 이제 점점 더 나빠진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로우 해머링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새로운 그런 릴라이블티 이슈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디어럼에서 이제 릴라이블티 이슈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캐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일렉트릭 처지가 계속 이제 빠져나가서 생기는 이슈를 우리가 이제 디어럼에서의 릴라이블리티 이슈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로 해머링은 디램에서의 그런 릴라이블리티 이슈가 자기 자신의 그 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셀, 그러니까 네이버 셀이죠. 그 옆에 있는 셀을 우리가 자주 읽을수록 그 바로 옆에 있는 셀에 있는 데이터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로 해머링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로 해머링은 뭐 스펙터처럼 이제 뭐랄까 어떤 공격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듀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트랜지언트 익스큐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탈취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로 해머링은 이제 듀램이 가지고 있는 이런 릴라이블리티 이슈가 있다.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건데요. 그래서 네, 로 해머링은 사실은 그런 릴라이블리티 이슈를 통해서 공격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 해머링 뭐냐? 우리가 D램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으려면 우선 로를 액티베이션 시켜야 돼요. 로를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데 그럼 로가 이제 오픈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를 액티베이션 시키려면 사실은 그 월드 라인에다가 1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월드 라인에다가 하이 볼티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를 시키고 클로즈라는 거는 그 롤을 오픈시킨 거를 다시 그 원상태로 이제 복구를 시켜주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 수도꼭지를 이제 잠그는 거니까 다시 로로 이제 해주고 그거를 근데 이제 한쪽 그 어떤 롤을 계속해서 이게 오픈했다가 클로즈했다가 오픈했다가 클로즈 계속 읽어오는 거죠. 디지털적으로는 이거는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디지털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계속 읽어오는 로 자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클로즈를 하면서 다시 읽어왔을 때 그 로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왔다가 다시 클로즈를 하게 될 때 데이터를 다시 써줘요. 그러니까는 걔는 자동으로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그 탱크가 이제 다시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걔는 이제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옆에 있는 로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붉은 로
요거를 이제 계속 읽어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계속 이제 읽어오는 건데 얘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읽어오게 되면은 얘는 문제가 없는데 얘는 아주 데이터가 좋은데 옆에 있는 로, 네이버 로가 빗풀립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 해머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터번스 에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어디서? 드럼에서. 예. 로 해머링이라는 건 뭐, 그 영어 단어를 보면은 이제 로가 있고, 해머링이 있죠. 요 로는 그냥 요 로를 말을 하는 거고요. 해머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망치질, 예, 그거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사실은 로 해머링이라는 거는 얘 어떤 얘를 이제 망치질을 하게 되면은 옆에가 고장난다. 그걸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로 해머링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옆에가 망가진다. 좀 로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로 해머링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진짜 뭐 디램을 망치로 푸실 수는 없으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이제 얘를 발견했느냐 이거 이제 좀 보여주는 건데요. 로 해머링은 이제 사실은 DDR3 요즘 DDR4를 많이 쓰지만 DDR3랑 이제 하스웰 CPU를 통해서 연결된 그런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그 발견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랄까 계속 이제 해머링을 해야 되는 거죠. 동일한 로에 대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동일한 데이터를 계속 읽어오는 거는 사실은 DRAM을 액세스를 하진 않죠. 캐시가 있으니까. 뭐 CPU에 이제 캐시가 있기 때문에 뭐 동일한 데이터를 이제 계속 읽어오게 되면은 그 캐시에서 데이터가 읽어오게 되고 DRAM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요 DRAM을 로를 읽을 수 있을까? 캐시를 막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인위적으로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DRAM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럼 이제 캐시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DRAM에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나 DRAM에서 그 롤을 계속 액티베이션 시키고 클로즈 시키려면은 데이터가 DRAM의 로 버퍼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로 버퍼에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로가 클로즈가 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로 해머링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롤을 읽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의 DRAM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롤을 읽어야지만 이 로버포에다가 얘가 저장됐다가 아니면 다시 쟤가 저장됐다가 얘가 이렇게 저장됐다 이런 식으로 또 읽어오기 때문에 로 해머링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로버퍼를 두 개의 서로 다른 롤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격이 돼요. 네, 이게 이제 그 로 해머링을 그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POC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방법이 이제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그 로에머리 그 페이퍼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로에머링을 일으킬 수 있는 요 X라는 그런 로에 대해서 아니 Y라는 로에 대해서 CPU가 한 번씩 읽어오죠. 그 다음에 요 X라는 데이터를 플러시를 시키고요. 캐시에서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메모리까지 가기 전까지 기다리고요. 예, 엠벤스를 써가지고 메모리까지 이제 가기까지 이제 기다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가 로 버퍼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로를
읽어주는 거예요. X랑 Y. 그 다음에 캐시에서도 쫓아내주는 거. 예,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기 이제 루프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X를 읽었다가 X를 읽어서 CPU가 이제 레지스터에 이제 끼워놓고요. Y 읽어서 역시나 끼워놓고 얘를 다시 캐시에서 쫓아내고 요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얘는 괜찮은데 그 해당되는 로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그 네이버 로에서 비플립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로 해머링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에러가 이제 사실 조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이 발생한다. 라고 밝힌 거고요. 리얼 시스템에서. 근데 이제 뭐 하수열이나 사실 뭐 아이비 브릿지, 샌드 브릿지, 약간 옛날 CPU, CPU 이제 DDR 또리라는 것이 좀 옛날 DDR이긴 한데, 뭐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텔이 이제 그 CPU에 들어있는 뭐 메모리 컨트롤러를 약간 좀 발전시켜서 로 해머를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텔이 이제 공개는 하지 않지만 요새 그 어떤 뭐랄까 내부적인 이제 펌웨어 코드라든지 아니면 레지스터 세팅하는 걸 보게 되면은 로 해머링을 이제 막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뭐 알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이런 뭐랄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로 해머링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로 해머링을 이제 처음 밝힌 그런 페이퍼에서도 거기가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실인데 뭐 로 해머링이라는 현상을 이제 밝히긴 했지만 이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메모리를 이제 피지컬적으로 우리가 다 뜯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왜 그러지? 예, 어, 이유를 좀 정확하게는 밝히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로 해머링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제 구글에서 이제 프로젝트 지로 이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이 이제 역시나 그런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페이지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때 그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퍼미션 정보들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제 뭐 그냥 노멀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가 없는 페이지 그런 것도 이제 보안적으로 이제 그런 접근을 이제 막아놓은 페이지들이 역시나 존재하거든요. 그런 영역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서 그런 이제 컨트롤 비즈를 통해서 이제 보안적인 그런 문제들을 어,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페이지 테이블이 메모리, 듀램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듀램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비플립을 시킬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퍼미션 세팅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 이제 이 구글의 이제 프로젝트 제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 이제 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의 이제 구조가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그 내용을 이제 보여준 건데요. 보면 아시겠지만은 요 베이스 어드레스가 있고 그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 빗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컨트롤 빗들을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접근하지 못하는 페이지를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컨트롤 빗들은 로 해머링을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요거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런 공격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메모리에 있는 정보들은 중에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컨트롤 빌드 가지고서 또 어떤 데이터는 접근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는 못하고 이런 것들을 또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빌리지 높이거나 낮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든지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막아야죠. 이제 막아야 되는데 결국 이제 로 해머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국에는 뭐 예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많이 때리면 그 자주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에러는 많이 발생합니다. 뭐 이거는 뭐 obvious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x-axis는 그 우리가 읽는 그런 인터벌, 그러니까 한 번 로를 읽고 그다음에 다음에 언제 읽을 것이냐 그 인터벌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 이 y-axis가 이제 에러의 그 개수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뭐 인터벌이 이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에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더 자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빠르게 읽으면 읽을수록 에러는 더 많이 이제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실험에서 밝힌 거는 그건 이제 디램 벤더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디램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러니까 뭐 삼성이 만들었느냐, 하이닉스가 만들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벤더 어떤 서로 다른 디램에 대해서 사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자주 이제 읽으면은 더 에러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리프레시가 이제 중요한 팩터가 되는데요. 리프레시를 뭐 자주 하면은 이게 어쨌든 로 해머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64ms가 이제 그 우리 스펙에서 말하는 그런 인터벌, 리프레시 인터벌이 이제 되겠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짧게만 리프레시를 하면 할수록 로 해머링은 더 적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거보다 이제 늦게 하면은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리프레시의 그 인터벌을 이제 줄이면 줄일수록 에러는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줄여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데이터 패턴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똑같은 데이터가 이제 써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 다른 데이터가 이제 써 있을 때 로 해머링에 따른 에러는 증가한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밝히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로 해머링은 사실 요거는 거의 이제 DRAM의 피지컬적인 특성을 이용한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좋은 DRAM을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서블한 이제 솔루션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DRAM 칩을 더 잘 만든다든지 뭐 이거는 아까 뭐 벤더에 따라서 로 해머링이 발생하는 빈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리프레시 인터벌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로 해머링이 충분히 이제 막을 수가 있고요. 뭐 ECC, 에러 커렉션 코드를 이제 좀 더 복잡한 걸 쓴다든지 하면은 뭐 여러 많은 에러들을 뭐 이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액세스 카운터를 달아서 가까이 그 액세스 카운터 리드하는 개수가 어느 정도 숫자 넘어가면은 얘를 이제 다시 리프레시 옆에 있는 셀들을 로드를 리프레시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DRAM 칩을 좋은 걸 쓰려면은 더 코스트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리프레시는 기본적으로 퍼포먼스에 영향을 줘요. 아까 말했듯이 리프레시를 할 동안은 DRAM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리프레시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퍼포먼스상의 문제가 됩니다.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돼요. 리프레시 자체가 계속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파워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퍼포먼스 떨어지고 파워 많이 소비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죠. ECC 같은 경우도 코스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도 이제 많이 소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액세스 카운터는 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나이브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액세스를 막는다든지 그는 액세스 인터벌을 길게 하도록 그냥 한다든지 아니면은 리프레시 인터벌을 줄인다든지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요 페이퍼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한번 로우를 읽을 때 굉장히 낮은 확률로 옆에 있는 로우를 리프레시를 해주는 거 그거를 이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리프레시를 하면 역시나 또 퍼포먼스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프레시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제 작은 확률로 여기서 페이퍼에서는 0.005의 확률로 리프레시를 해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롤을 읽으면 옆에 있는 롤을 굉장히 이제 낮은 확률로 리프레시를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작은 확률로도 얘가 릴라이빌리티를 증가를 시킬 수 있다. 결국에는 로 해머링을 약화를 시킬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로 해머는 한번 이제 발표가 된 이후로 또 역시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도 이제 적용을 해왔습니다. 사실 로 해머 자체가 이제 2014년에 이제 발견이 된 그런 이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아니면 또 하드웨어적인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제안이 되었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 인텔이 로해머링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뭐 컨트롤러 상에 제가 말했듯이 이제 어떤 작업을 해놨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 해머링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디램, 로 해머링 자체는 이제 디램에 있는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릴라이빌리티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시큐리티 공격을 시큐리티 어택을 이제 한다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지 베이스드 메모리
여러 가지 그 다른 형태의 메모리에서도 사실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DRAM뿐만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시큐리티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DRAM, 플래시 메모리보다는 DRAM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DRAM에는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있어서 그런 이제 시큐리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로 해머링을 이용한 그런 공격 방법들이 그런 프리빌리지를 이제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DRAM하고 이제 로 해머링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저희 이제 아마 저희가 한 번 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말을 봐야 될 때 혹시 기말을 이게 대면 시험을 좀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비대면을 선호하시는지 제가 이제 이게 코로나가 저희 요새 뭐 500명에서 700명 사이로 발생하는데 사실 요새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또 옛날보다 많이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제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을 해야 되는지 비대면 시험을 봐야 되는지 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메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대면이 좀 대면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비대면 원하시는지. 그러니까는 그 조사에 날짜는 아마 3주 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죠? 음, 날짜는 6월 10일 아니면 6월 17일인데 아마 6월 10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구글 폼으로 메일을 보낼 테니 답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